안녕하세요. BTN 특별기획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계윤입니다. 스님, 좀 외람된 질문인데요. 요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저요? 저는 당연히 우리는 불자 가족 만나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네, 라고 역시. 대답하면은 뻔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진심으로 이 시간 불자 가족분들 만나는 재미가 제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부분을 맞아요. 차지하고 예.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국 올 때마다요. 오늘은 어떤 신심이 충만한 불자님을 만나게 될까 참 희망으로 부풉니다.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스님. 저도 새로운 분들을 만나니까 좀 긴장되는 마음도 드는데요. 또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듣는 것 자체가 큰 공부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공부란 게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늘 비슷해 보이더라도요. 일상에서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뇌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팅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라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기차게 또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마음 자세를 갖는다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여러 가지 재미를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때로 재미없어, 좀 심심한데 싶으시면요. TV 켜시면 되죠. 저희 BTN 불교 TV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 언제나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럼요. 붓다 회원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요. 네. 마음껏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BTN 특별기획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붓다위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부산에 계신 한 보살님께서 또 사연을 전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갈하게 세수부터 하시고요. 매일매일 스님 천수경 그리고 관음정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자꾸 예쁜 열매를 주시더래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요, 스님. 네. 몸이 그렇게 가볍고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마음으로 네. 살고 계시다고 해요. 참 신기한데요. 이런 게 바로 또 관세음보살님 가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요. 우리 그 관세음보살님께서는요. 현실적으로 가피를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네.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 신기한 물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거를 주시는데 그거를 받아 먹으면 아픈 데도 없고 와. 만사 형통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요. 우리 그 영업록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레파토리고요. 예. 기도라는 거는 꼭 반드시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바로 당장 기도에 대한 대답이 없다 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가피를 받게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스님. 자, 붓다회 회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 붓다회가 뭔지 궁금하십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궁금한 것들 저희가 싹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신행생활 하시면서 조금 답답하다, 뭔가 좀 안 되는데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행생활에 대한 상담도 저희 현주 스님께서 직접 명쾌한 답변을 해 드리니까요. 185-0108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붓다에 가입하면 혜택도 많은데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BTN 붓다회에 가입하시면 첫째, 화엄스님, 영인스님, 도안스님의 정성 어린 축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서원을 담아 방송포교 후원 등을 밝혀드립니다. 셋째, 불국토상조에 가입하시면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넷째, 동국대학교 산하 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감면해드립니다. 다섯째,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과 노인복지법인인 연꽃마을 산하 69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실 때 다양한 편의 제공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 이분이 조성하신 부처님이 모셔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50여 년이 훌쩍 넘는 세월입니다. 불보살님을 조성하는 불모의 길을 걸어오신 분인데요. 여진불교미술관 관장이신 이진영 불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불자님 먼저 많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 조성하는 불모라고 그러죠. 네. 이진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BTN에서 그 초대해줘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광이에요. 네. 사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또 네. 우리 붓다회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오늘 처음 관장님을 뵀는데요. 네. 제가 경전에서 계속 보기로는 음. 부처님 형상을 모시고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음. 그렇게 공덕이 많다고 와, 강조를 하거든요. 정말요. 근데 오늘 뵈니까 정말 좀 죄송스럽지만 복스럽게 그렇죠. 생기셨다라고. 늘 하시는 일이 그런 네, 일이시니까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전국에 우리 이진영 불모께서 조성하신 불상이 수천 점이 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존 작업들 하신 것까지 더하면 그 수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계실까요? 제가 부처님 조성한 지가 50년이 넘다 보니까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시작과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성상을 어떻게 조성하는 느낌과 또 이제 제가 책임져야 될 그런 그 시간과 이제 그 한 50여 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과정이 많이 이렇게 지났네요. 네. 그래서 그동안 보면 뭐 좀 많이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 2천여 곳 사찰에 예. 모셔진 부처님을 조성을 했으니까 저도 그 새삼 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가장 최근에는 어떤 작업 하셨을까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 대전에 그 이제 계룡산 밑에 항림사라는 절에 네. 부처님 세 분과 목탱화를 옛날 전통 방식으로 와. 약 한 4폭을 조성하는데 한 2년여가 걸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에 그 인도로 모셔간 분황사 그 부처님. 와. 그거를 좀 기억이 나네요. 최근에는. 예. 정말 의미 있는 작업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관장님의 아드님도 이렇게 같은 길을 가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전시회도 하시고 하셨는데 네. 지금도 같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예, 활동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보수라든가 성보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또 한 사람이 하고 있고 하나는 또 부처님 성상을 조성하는 데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어떤 작품 전시라든가 이런 구상이 떠오르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셋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좋은 그 이 시대에 남는 그런 성상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대단하세요. 앞서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요. 인도 분황사 부처님 또 이렇게 네. 아드님과 같이 또 작업을 하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래서 이제 종단 차원에서 그거를 조성을 이제 의뢰가 와서 네네. 제가 이제 많은 그 자문위원단과 이런 분들이 상의를 하면서 인도 분황사 부처님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네. 남다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천 년, 한 2,500년 전에 불교가 이제 그 한국에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불교 미술이 역으로 또 이제 인도에 참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이 좀 새삼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 불교의 법이 또 전해왔듯이 그 불교 문화가 또 나름대로 꽃을 피운 그런 시절도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신라 시대나 또 고려 시대나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불교 미술의 어떤 보고가 어떤 뭐 한국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성상을 역으로 조성을 하는데 일조를 하는 게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셨을 네. 것 같아요. 예, 예. 불모라고 하는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뜻이 이제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예, 어미 예. 모자를 써서. 그래서 우리 불상을
손으로 낳는 그런 지금 이제 불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고 사명감도 있고 좀 경전에 의하면 우리 최초로 불상을 만들 때 그 우전왕이 장인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장인들이 다 거절을 합니다. 너무 부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이 외람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적 부담감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그 외에도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요. 우리 아드님들이 같은 길을 간다고 하셨을 때 좀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그거는 스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모라는 길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불모가 돼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이 불모인지도 모르고 일을 했죠. 네네. 시작은 이제 그 생활이 어려웠고 또 이런 길이 사실은 맥이 전부 끊겨서 불교 조각이라는 것은 맥이 끊겼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불교 미술 쪽에 기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큰 스님들 조언, 그 다음에 또 현장의 불사 이런 일들이 이제 저를 아주 그냥 흥분도 시키고 참 그 마음이 어쩔 때 보면은 막 들뜨게도 하고 기쁘게도 그래요. 하고 예. 이런 거를 이제 겪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큰 스님들이 불모의 길은 이렇다 또 나름대로 조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그런 그 성상들을 봤을 때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속인들이 예,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못 들었고요. 기록에도 없고요. 네네. 그게 이제 큰 스님들이 전부 해왔던 일이라서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 불모라는 칭호가 붙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제가 감히 불모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혹 가다가 큰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줬을 때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1970년대 초서부터 2000년대까지는 불사의 현장이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사찰 문화에 상당한 그 발전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불교 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이제 발전되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그래요. 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일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저희들은 어떤 장인의 역할이고 또 이제 그 쟁의의 역할이라면 이제 불교 미술도 체계적으로 공부가 좀 돼서 좀 이제 그 이제 기초도 든든하고 그 다음에 또 신심도 또 가져야 되고 네. 이래서 이제 애국 유학 뭐 이렇게 다녀오면서 하니까 요즘에는 자기네들 어떤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선배 불모로서 또 때론 아버지로서 고민도 많고 그만큼 뿌듯함도 느끼셨을 듯한데요. 생각해보면 또 불모의 아내, 어쩌면 이제 앞으로 또 불모의 길을 갈 자식들의 어머니로 산다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내분은 반응이 어떠셨나요? 그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저는 저희 그 집사람을 네. 애들 엄마를 극락세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오래됐죠. 2007년도 12월 7일 날 이제 내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마 전국에 많은 스님들이 이제 아실 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저희 집 보살이 많은 스님들이 그렇습니다. 보살이라고 정말 보살이라고. 그래서 이제 불명도 저 쌍계사 오산 스님한테 선행장이라고 불명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요담 삼아서 얘기를 드리면 그 이후에
예, 저희들 집안에 상당히 그 뭐라 할까 행복하다고 그럴까요? 이제 지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엄청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집 보살 나이가 쉬운 그 5이었었는데 네네. 그래서 너무 고운 몸으로 고운 생각을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그 49제 그 기간 동안에 3일을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제 집을 전체로 이렇게 한 바퀴 배를 하고서 마지막 이제 제일 그 쪽방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떠나가는 모습을 비춰서 한번 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하나의 그 궁궐이었죠. 궁궐이었는데 안주인이 돼서 이제 그 입구에 그 어간에서 저희를 초대해서 한번 이렇게 감싸주는 모습이 한번 꿈을 꿨고 네. 또 한 번은 이제 태평양 바다에 연꽃 그 연떡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거기에 어마어마한 큰 배가 그 연떡잎이었어요. 우와.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여유 있게 그 비파를 튕기면서 그래요. 하얀 옷을 네. 입고 그러고서 이제 꿈을 그 이후는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큰 며느리도 잘 두었고 네. 또 그 둘째 며느리도 잘 두었고 이래서 그 불교 가족이 돼서 정말 그 번뇌 없이 또 이제 손자들 3명이나 이쁘게 지금 나서 걔네들 손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아 나는 뭐 그 꼭 커서 의사가 될 거야 뭐 꼭 커서 법관이 될 거야 아직까지 그 변함이 없이 그런 것을 일심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보살의 덕 아닌가. 그래서 네. 하나의 그 운명이 그 운명이었다라고 하면 그 누구나 그 운명은 그 다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런 좋은 인연, 그 생각이 그 같이 한데 어우러져서 불가의 그 가족이 됐다라는 그 자체가 그로 증명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불자 가족이라고 하면은 이제 번뇌 없이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불자 가족의 삶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유. 가져봐집니다. 예. 박수 한번 네, 드리고 싶네요. 훌륭하십니다. 예. 네. 저는 이제 말씀 들으니까요. 왠지 우리 관장님께서 만든 불보살상, 특히 관세음보살상은 우리 보살님 얼굴이 이렇게 투영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드는데요. 혹시 예.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아, 불상, 불보살님 상이요. 물론 이제 30 이상 80종 딱 부처님 형상대로 이제 만들기는 하지만 대부분 만드시는 분의 가까운 분들의 이제 얼굴이 좀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특히 네. 사랑하는 사람. 왜냐면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부처님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네요. 본인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신심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그 보살님과는 전생 또 전전생에 계속 인연으로 맺어져서 그렇죠. 불모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앞서- 예. 스님 생각에 고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해인사 그 법보전 부처님 조성하실 때도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있으셨다고요. 아, 그때 저희 그 보살이 그 극락세계로 가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와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병원에 간다고 하길래 그래서 그냥 저도 이제 무슨 뭐 다리나 좀 삐끗하거나 뭐 아니면 부러졌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신없이 이제 일을 마치고 내려갔는데 이제 그 질로 못 뵀죠. 못 뵀는데 뭐 한 3초 만에 이렇게 극락세계로 가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저희가 그 많은 그 시간 중에 그 아픈 시간은 가장 그 성숙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였었는데 제가 이제 뉴욕의 원각사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좀 이제 그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거기 가 있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그때 그 종종을 하고 계셨던 법정 큰 스님께서 전화를 이제 그 사무실을 시켜서 연락이 왔어요. 그 해인사의 법보전에 그 부처님이 내려왔으니까 그 자리에 좀 부처님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네. 부랴부랴 이제 와가지고 그런 이제 아픔을 잠시 접어두고 이제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계기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겨내셨군요. 예, 예. 이렇게 저는 제가 그때 해인사에 있었거든요. 그러셨나요? 예, 그 우리 선생님은 뵙지 못했지만 그때 해인사 법보전에 원래 모셔져 있던 부처님께 그 불상이 그 문화재로 그 뒤늦게 발견이 됐어요. 예. 쌍둥이 부처님으로. 그래서 이제 대적광전으로 옮기고 새로 이제 그 빈자리에 이제 선생님 이제 불상을 모셔놓는 그랬군요. 작업이었는데요. 이렇게 그 불교 우리 특히 부처님을 이제 낳는 불모라고 하는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불교와 인연이 됐는지 아니면은 이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우리 불교에 입문을 하게 되셨는지 네, 그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들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간략하게 올려드리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불교에 그 어렸을 때는 사실 그 인연이었는지 인연이 아니었는지 그것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절에는 그냥 소풍이나 가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부친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좀 그 충남 부여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손재주가 좀 있으셔요. 네. 아버님은 이제 외정시대 때 목수였던 그 이제 가구 짜는 목수였었고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그 무식자수를 했던 그런 그 실력가였고 한산 모시배를 뭐 그렇게 잘 짜시는 어른이었는데 저도 이제 이런 인터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 직업, 어머님 뭐 이런 얘기, 뭐 이제 한복을 뭐 아주 곱게 서울에 올라와서 남대문 시장에서 한복을 부탁할 정도로 아주 그냥 그 이런 손재주가 탁월하신 어른들이었는데 물론 그런 유전적인 것도 있겠죠. 네. 있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사실은 부산 내원정사를 가면서 불교에 기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쌍계사 그 조실로 계셨던 방장스님으로 계셨던 고산 스님한테 이제 저의 그 법명이라는 여진이라는 법명도 거기서 얻었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나의 불모로 가는 길에 화두를 주신 그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인연으로 해서 제가 불교에 기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불교 미술의 가장 그 꽃피웠던 시기를 통일신라 시대로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때 가장 뛰어난 장인들이 백제 장인이었다고 합니다. 아, 부여 출신. 예. 그래서 우리 불국사 석가탑도 이제 백제 장인이 와서 네네. 짓다가 뭐 이제 무영탑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런 기운들이 쭉 이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어떻게 보면 또 3대째 같은 일을 이제 우리 목공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인연은 진짜 한 생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 3대째 이어가는 이런 그러게요. 일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아버님 관련해서 뭐 추억 관련해서 이제 좀 소개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 좀 온화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가구라는 게 그 당시에 좀 이제 대기업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아버님 대에서 뭐 가구 공장은 끝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서울 쪽으로 그 옮기셔가지고 이제 이런 건축 일을 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학교도 많이 지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예인들 어떤 이런 별장 같은 거 섬세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지어주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온화함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걸 못 느꼈는데, 그래도 모든 것이 생각을 할 적에 침착하게 대응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해왔던 일을 생각을 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 이제 목재 같은 거 다루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접착제 같은 거 이런 거를 악교라든가 이런 쓰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주의 깊게 관찰돼서 느낌이 오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적에는 사실 옆에서 바라보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게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고, 우리 어머님도 사실은 그 뭐 모시를 짤 때라든가 미싱자수를 할 때라든가 한복을 할 때를 보면은 애들을 이제 그 뭐 구김이 오고 뭐 그렇잖아요. 네네. 이제 모시 맬 적에는 또 맷저에 그 불이 있고 뭐 이러는데 위험하니까 지켜보면서 아, 참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이 워낙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게 아닐까 해요. 그 성실함, 무언가를 향한 그 집념, 네. 예, 그리고 장인 정신을 아마 두 분을 바라보면서 몸소 또 체득하고 배우신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 가르침 덕분에 또 기본기가 탄탄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부는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 불교 미술은 또 목조각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차이점들도 있고요. 어떤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고 또 힘이 드셨는지. 그렇습니다. 지금 불모라고 하면은 불상조각장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건대는 과거에 큰 스님들이 해왔던 일입니다. 그러면 큰 스님들이 해왔던 일들을 지금 보면은 목주도 다르고 네네. 또 그다음에 이제 소조도 다르고 그다음에 또 화강암도 다르고 했던 그 다목적으로 일을 하신 것이 기록상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성보가 참 많이 그 국보 보물이 지금 지정돼 있는 것이 뭐 부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지금 이제 그 국가에서는 불상조각장을 지금 지정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해보면 과거에 큰 스님들이 해왔던 일이 불모의 역할이 예. 그 다양성이거든요. 그림도 출처도 어마어마하게 뭐 그 수십만 장을 그려야 그 어떤 도상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원형 조성을 이 흙을 많이 다룸으로써 그 형상을 해놓고 그거를 실측 도면화해서 이제 목조각을 할 수도 있고 실측 도면화해서 말하자면 석조도 할 수 있고 네. 그거를 또 원형을 그대로 옮겨서 청동이나 철부를 부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국가에서 목조각이나 그 석조각을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국가문화재로. 그러면은 과거에 큰 스님들이 해 오셨던 그 불모의 역할을 퇴락시키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네요. 이거는 종단 차원이나 국가에서도 국보나 보물을 올바르게 보존 처리하고 보수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문제들을 먼저 바로 잡아서 그 수리보고 지침서나 발간서 같은 것을 네.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성보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대답 드리고 싶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 네. 당연히 지정이 잘 되어 있고 예, 매뉴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들어보니까 전혀 지금 잘 닦여 있지가 않나 좀 봅니다. 안타까운 예. 현실이긴 한데요. 사실 우리 그 불교 문화가 이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주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교 문화를 그냥 불교라는 종교 안에서만 이제 우리 해석할 게 아니라 큰 전통 문화 전통 속에서 문화죠. 우리 전통을 예. 계승하는 이제 불교 문화고 이 불교 문화를 제대로 보존하고 또는 수리하는 네. 그거를 할 때 지금 우리 관장님처럼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전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의 이제 숙제겠죠. 이제 네, 여기서 이제 환기를 시켜줬으니까 우리 예. 불자님들이 응원을 하셔서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워낙 평소에 또 신심이 굉장히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큰 스님들 법문 테이프 늘 듣고 계시고 작업도 하신다고요. 예. 제가 이 계통에 50년 이상 종사하면서 저는 일반적인 교육은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스님들이 법문이 제가 생각하건대는 지혜를 생기게 해주는 그런 그 역할 아닌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전국을 초창기 때 사업 아닌 사업을 할 적에 참 그 저한테 위안이 되고 힘이 됐던 게 큰 스님들 법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많이 들으면서 제 마음에 좀 수양도 좀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정화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우리 그 고산 큰 스님과의 각별한 인연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모든 것을 저한테 주신 큰 영향 있는 어른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왜냐하면은 제가 많은 인원을 데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했을 때 이것은 사업이 아니란다. 세계 문화유산을 남기는 것도 한두 점이지 많은 작품이 아니란다 해서 네. 그때 사실은 정말 뒤통수가 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계기로 해서 95년도에 그 조계사 앞에 그 공평아트라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1층, 2층을 빌려서 탄생과 열반까지 33점을 전시회를 하고 제가 이제 그 사업을 접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셨군요. 직원들 한 예. 80여 명을 데리고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에 가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갈 길은 여러분들이 가야 되고 네. 나의 갈 길은 또 놔주셔. 야. 내 길은 내가 가야 된다 해서 대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미술학원에 한 3년 미술학원을 다녔죠. 왜냐면은 쟁이들은 그림을 사실 그려도 서투르게 그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스님들 초상화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그 다음에 또 국보나 보물들 모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되겠다 해서 3년 동안 이제 잠적하다시피 하고 이제 불교 미술을 공부를 했죠. 네.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어른이 네. 고산 큰 스님이십니다. 그러셨구나. 평생을 불모로서 일구신 것을 아마 여진 불교 미술관에 담으셨을 텐데요. 제가 굉장히 놀란 부분은 그 미술관을 그리고 재단을요. 오래전에 조계종에 희사를 하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내게 되셨는지요? 그때 지금 한 11년, 1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미술관을 제가 설립하게 된 동기가, 이제 이런 불교 미술로서 어떤 포교의 전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어요. 그때는 미술관, 박물관을 짓는 것이 많이 성행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정말 그 어렵게 참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 땅을 사고 이렇게 일궜습니다. 그래서 여법하게는 못했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저거였었는데 2007년도에 이제 보살님을 극락세계 보내고 난 이후에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지키고 있는 법보전 그 부처님을 이제 종정스님이 시킴으로써 제가 이제 그 어떤 전환의 계기가 돼서 네. 내가 할 일은 부처님 조성하는 일이구나. 그래 했는데 이제 문득 고산 큰 스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서 상의를 올렸죠. 올렸더니 그 처음에는 이제 고산 큰 스님한테 이거를 좀 맡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이렇게 늙은 놈이 그 불사를 또 하란 말이냐? 그 종단에 줘버려.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 말씀 투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종단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화두가 부처님 성상을 조성하는 그 이제 불모로서의 역할이 한 가지도 막중한데 저런 어떤 사업체는 사업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필요 없다. 이제 그 아버님 뜻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공익법인을 만들었어요. 네. 그럼 이제 공익법인, 재단법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이 자녀들한테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공적인 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종단에서 이제 하실 수 있겠다 해서 종단에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금 봉은사에 그 원명 큰 스님께서 지금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네.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뭐 이렇게 좋은 그 도량으로 또 그 여진 선원도 제가 이제 창건을 해놨으니까 네. 또 불자들도 다닐 수가 있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옆에 이제 조그맣게 한 뭐 5, 600평 정도 그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라고 해서 거기서 작업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제가 불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전부 다 하고 그 이제 도량은 뭐 종단에서 이제 어떤 이제 마중물로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알아서 잘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아마도 우리 관장님 뜻을 잘 받아서요. 우리 종단에서도 무형문화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자, 우리 프로그램 이제 공통 질문 드려야죠, 네, 스님. 우리 불자 가족으로서 예. 어떨 때 가장 큰 자부심과 신심이 이렇게 생기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 불자 가족은 그렇더라고요. 참 이렇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 큰애도 그렇고 작은애도 그렇고 네. 또 며느리까지 다 이제 뭐 두루두루 네. 이렇게 생각이 정직하니까 진실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는 불자 가족이라고 하면은 다 그런 그 행복한 가족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붓다회 회원이시기도 하고요. 저희 BTN과도 워낙 인연이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 포교 열심히 잘하라고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지금 영상 포교가 뭐 이렇게 BTN 참 훌륭한 그 BTN이죠. 그래서 이게 역사가 그래도 꽤 한 2, 3,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2, 30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많은 그 불자들이 BTN을 성원을 좀 많이 해서 회원에 좀 많이 가입이 돼서 그냥 날로 좋은 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네. BTN이 발전하는 것이 그 불교가 그래도 포교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이 삼부자 함께 불모로서 더욱 멋진 행보 이어나가시길 저희도 함께 응원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